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이스 부전공 7주차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임스 브라운 밴드의 음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베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통 흑인 소울 음악의 대부다 그러면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흑인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럼 또 역시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하고, 제임스 브라운도 스스로 흑인 음악의 90%는 다 내 음악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만큼 흑인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원초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제임스 브라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들하고 그다음에 그 음악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베이스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운은 뭐 영화에서도 영화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일화도 많지만 제가 생각나는 가장 재밌는 일화는 제임스 브라운이 전성기 때 감옥에 갔는데 흑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옥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광적인 흑인들의 그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면 팬덤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백인들도 많이 좋아했는데, 특히 흑인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그 빌리진의 어떤 그런 춤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임스 브라운의 춤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프린스, 네. 그러고 보니까 다 돌아가셨네요. 프린스의 키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임스 브라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어떤 그런 풍이죠. 네. 그 음악에 있어서 그런 구성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제임스 브라운의 구성 요소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도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자유분방하지만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규격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임스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데 같은 테마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가령 뭐 I got the feeling 같은 거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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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루프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프의 개념을 가지고 제임스 브라운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역시 어떻게 불렀냐면 멜로디를 막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가사, 그걸 가지고 뭐 그냥 그런 어떤 내용들, 단어들을 가지고서 소리를 막 지르는, 그냥 계속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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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어떤 그런 음, 남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큐 사인을 써요. 뭐 Take me to the bridge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면 그 다음에 사도 진행으로 넘어가든가 뭐 그래가지고 사도 진행에서 또 막 한참 하다가 이렇게 뭐 신호를 준다거나 뭐 예! 하고 샤우팅을 하면은 짠짠짠짠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래서 5도로 딱 그렇게 해서 섹션 넘어가서 다시 원래 테마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은 힙합의 탄생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힙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흑인들이 더 이상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서 음악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모토로 인해서 DJ들이 턴테이블을 하고 오디오 시스템을 들고 길거리에서 음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모토가 돼서 힙합이라는 음악이 MC, 그리고 그 MC들이 그냥 뭐 소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MC가 아닌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그 힙합의 그 뭐 라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이런 거에 그 바로 그 뿌리는 제임스 브라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제임스 브라운이 그럼 사실은 뭐 멜로디를 못 부르는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가령 뭐 맨스 월드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노래의 어떤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리고 그런 그 소울, 그러니까 가스펠의 어떤 그런 기본을 두고 죄송합니다. 가스펠에서 기본을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흑인 음악의 이 어떤 탄생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것의 어떤 그 발전된 모델. 그래서 저 음악은 정말 그 영혼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으로 소울이라는 어떤 장르의 탄생을 주도한 사람이 또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임스 브라운은 또 많은 기행과 악행도 저지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브라운이 밴드한테 계속 돈을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1970년에 밴드들이 다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서 돈을 주든가 안 하겠다 그랬더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들어온 베이스 플레이어가 부시 콜린스, 그때 당시 나이에 19살, 그리고 그 형이었던 기타 치는 필립 콜린스라는 그 형제가 하던 그룹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또 제임스 브라운이 그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 나오는데 그 제임스 브라운이 굉장히 그 원래 있던 밴드들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한 명 한 명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브라스 섹션들한테 너희는 드럼이다. 너희는 드러머야. 그리고 뭐 기타 치는 사람한테도 너도 드러머고 베이스 너도 드러머고 우리는 다 드러머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 제임스 브라운 밴드는 사실 제임스 브라운의 노래를 들으면서 연주했지만 그와 동시에 발을 보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브라운의 그 발의 그것은 약간 그 쇼맨십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죠. 그 춤 사이가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밴드의 그루브를 갖다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브라운이 보컬리스트이자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밴드의 그루브를 몽땅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그게 인상 깊었는데 넌 드러머야 라고 하는 그게 정말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악기마다의 감성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 베이스니까 이렇게 쳐야지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임스 브라운은 벌써 그 당시에 1960년대 말 당시에 이미 그걸 부신 거죠. 너는 드러머야. 정말 인상 깊었던 영화 중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핫팬츠라든가 그 다음에 뭐였죠? 또 그래서 다 까먹어가지고 파파스카르 브랜드 뉴백이라든가 특히 파파스카르 브랜드 뉴백이라는 곡은 허비 앤콕이 펑크 음악을 펑키한 음악에 재즈를 입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파파스카르 브랜드 뉴백, 뭐 그다음에 I Got You라든가 뭐 이런 곡들을 연주했던 사람은 부시 콜린스가 아니고요. 이름이 버나드 오디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베이스 플레이어가 이 제임스 브라운 밴드에 있었지만 역시
가장 개성이 있었던 것은 부시 콜린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 콜린즈는 제임스 브라운이랑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강렬한 베이스 플레이, 특히 아주 지금까지도 잘 없는 굉장히 강한 개성의 베이스 플레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임스 브라운 그리고 부시 콜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시 콜린즈의 그 음악적 해석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일반 베이스 플레이 연주하고 약간 반박자 정도 어긋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외로 따라하기 힘든 약간 그런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따라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음악에서 정말 멋지게 녹아나 있는데, 뭐 섹스 머신이라든가 이런 곡들이, 특히 그 다음에 뭐 소울 파워라든가 이런 곡들, 그래서 이 부시 콜린스의 플레이는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약간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미친 듯이 치고 있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그리고 그 부시 콜린스가 밟고 있는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유심 있게 봤어요. 스텝을 이렇게 뒤로, 백 스텝을 이렇게 한 발씩 하나,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봤거든요. 투, 쓰리, 포, 투, 쓰리, 포.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플레이를 치는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제임스 브라운만 보고 있단 말이죠. 사실 보면 전 밴드가 다 제임스 브라운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제임스 브라운이 언제 큐를 날릴지 모르니까. 몸으로 큐를 날리든 뭐 목소리로 큐를 날리든 간에 언제 큐를 날지 모르니까 계속 제임스 브라운만 보면서 치는 거야. 이렇게 2, 3, 4, 2, 3, 4, 2, 3.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에서도 영화 배우가 그걸 아주 멋지게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시 콜린스의 백스텝, 그러면서 또 이 부시 콜린스가 박자를 탈 때 이 스네어의 입으로 이렇게 타는 이 훈련이 돼 있어요. 부시 콜린스만의 약간 그 특이한 약간 그런 것들인데, 설에 의하면 제임스 브라운이 부시 콜린스를 아예 밖에도 못 나가게 했대요. 그래서 투어를 다니면 호텔에 가둬놓고 계속 연습만 시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브라운도 이제 완전히 음악에 미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부시 콜린스의 가능성을 보고 더 이제 아마 그것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같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제임스 브라운은. 그리고 그의 음악이 그렇게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 특히 흑인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그냥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이런 틀도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60년대 초부터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다른 보컬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밴드의 음악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를 또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장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멋진 음악을 계속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브라운 베이스 연주 중에서 소울 파워라는 곡을 갖다가 조금 연주를 해볼 건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마, 리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가 뭐 그냥 우리가 대표적인 그냥 리프라고 생각하면 디퍼플의 스모크 온 워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한번 들으면 계속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에 또 그런 것인데다가 이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그 곡의 어떤 주 테마가 되는 그런 것을 리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임스 브라운의 소울 파워, 그냥 혼자서 한번 쳐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섹스 머신이지. 요거의 계속 반복이에요. 음반을 들어보면 약간씩 다르게 치거든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치고 싶은데 뭐 그냥 그렇게 친 거예요. 저도 왜 그게 다 다를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를 넣으면 그래서 4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5도로 카운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도로 넘어가요. 이런 섹션이 빰 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도 막 리듬이 이렇게도 뒤집혔다 저렇게도 뒤집혔다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연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멀티트랙 시절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틀즈 시절에 하여튼 멀티트랙이 나왔으니까 멀티트랙이 있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멀티트랙이라는 것이 곡이만 계속 따로 녹음하고 이런 상황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 트랙으로 녹음하듯이 밴드가 전부 다 같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좀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들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울 파워는 자 D-7, 그 다음에 G7의 뭐 서스포라든가 뭐 G7 하고 그 다음에 이 C7,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섹션이 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을 부시 콜린스와 그의 형 필립 콜린스가 만들어서 제임스 브라운이 거기다가 노래를 올린 거죠. 제목이 소울 파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들으면 스트레이트로 들리는데 드럼은 사실 잘 들어보면 굉장히 바운스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곡보다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바운스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바운스면은 이 리듬에 꼭 맞춰서 바운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느낌을
지금 이 루프는 좀 호스트가 많죠. 호스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데, 그때는 거의 이런 것들을 베이스는 스트레이트하게 쳤어요.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쳤다. 근데 그게 기타도 보면 쭉까쭉짝쭉까쭉까쭉짝 이게 아니라 쭉짝쭉짝쭉짝쭉짝쭉짝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루브가 재밌는 게 바로 그 제임스 브라운의 몸동작에서 나온 그루브예요. 그래서 드러머가 느꼈던 그런 것들은 약간의 바운스 필이 들어있는 것이고, 기타나 베이스 플레이어가 느끼는 것은 좀 더 스트레이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바운스 있게 쳤으면 제임스 브라운이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묘하게 섞여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쿵 하고 빡 있잖아요. 킥하고 스네어, 쿵 하고 빡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칼처럼 맞아 떨어져요. 중간에 뭘 하든 간에 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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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쿵하고 딱은 정말 제임스 브라운의 춤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없이 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템포를 약간 빨리 해볼게요. 딱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제임스 브라운, 네, 그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 성향,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부분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이후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즐겨서 듣고 있는 흑인 음악이 있다 그러면 그 뿌리의 대부분은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임스 브라운 음악을 들어보면 아마 그 전에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은 역시 우리가 몸을 흔들면서 들었을 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브라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막춤이라도 쳐보는 거죠. 그러면 그 그루브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플레이나 이런 다른 음악의 해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